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3학년 수학을 같이 공부하게 된 이규호라고 합니다. 오늘 12쪽부터 해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먼저 13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13쪽 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문제 1번에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랬죠. 자, 제곱근은 제곱하기 전의 값이라고 했죠. 자, 49는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만들었을까요? 49는 7하고 마이너스 7을 제곱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49의 제곱하기 전의 값이 7하고 마이너스 7이죠. 이 제곱하기 전의 값을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자, 7하고 마이너스 7인데 이거를 한 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7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2번에 121이죠. 121은 뭘 제곱했을까요? 10이라고 마이너스 11을 제곱해서 만들었겠죠.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한 번에 표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1이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 3번에 0.09는 0.3이랑 마이너스 0.3을 제곱해서 만들어겠죠. 그래서 제곱하기 전의 값이 0.3 마이너스 0.3 제곱하기 전의 값을 제곱근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이것도 한 번에 표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0.3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25분의 64 이거는 5분의 8하고 마이너스 5분의 8이겠죠. 마이너스 5분의 8. 자, 요거를 한 번에 표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8이죠. 자, 지금 문제 1번에 나오는 문제들은 전부 제곱근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떤 수에 대한 제곱근이었어요? 전부 다 양수였죠. 이렇게 양수는 제곱하기 전의 값이 두 개씩 존재합니다.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이게 두 개씩 존재합니다. 양수에 대한 제곱근은. 자, 근데 이제 0에 대한 제곱근은 0 하나밖에 없고 음수는 제곱근이 없다 그랬죠. 예. 자, 요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다음을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곱에서 만든 수는 제곱하기 전의 값이 일반적인 유리수로 표현이 가능한데 제곱해서 만든 수가 아닌 수들은 유리수로 표현하기가 힘들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간단하게 근호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2번에 1번 3의 제곱근은 그냥 3에다가 루트를 붙여주면 돼. 요거를 루트라고 한다 그랬죠. 루트. 그래서 루트 3이고 또 이게 양수니까 제곱근은 항상 두 개씩 존재하죠. 양수랑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죠. 자, 요거를 한 번에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으로 표현해 줄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자, 2번 제곱근 19. 자, 요거 조심해야 되죠. 숫자 왼쪽에 나오는 제곱근은 그냥 루트를 다른 말로 제곱근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그냥 제곱근 19는 결국 뭐랑 같냐면 그냥 루트 19랑 같은 거예요. 이 루트 19를 읽을 때 이 루트 기호를 제곱근이라고 읽을 수 있겠죠. 읽을 수 있다 그랬죠. 요렇게 되고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요건 답이 이제 루트 19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랑 비슷하게 된 개념이 자 19의 제곱근 있죠. 자, 여러분들 19의 제곱근은 제곱근 19랑은 좀 다릅니다. 예. 자, 그래서 제곱근 19는 그냥 루트 19고 19의 제곱근은 19의 제곱하기 전 값인데 이게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루트를 붙여서 루트 19 마이너스 루트 19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19의 제곱근은 루트 19랑 마이너스 루트 19 두 개가 있는 거고 제곱근 19는 그냥 루트 19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거 실수할 수 있어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숫자 왼쪽에 나오는 제곱근은 그냥 루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숫자 뒤에 나오는 제곱근은 제곱하기 전값을 구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겠죠. 자, 3번 0.5의 양의 제곱근이죠. 그냥 제곱근이 아니고 양수인 제곱근이니까 둘 중에 양수만 선택해주면 돼요. 그래서 0.5는 제곱근이 두 개 있죠. 0.5에 루트 붙인 루트 0.5하고 마이너스 루트 0.5가 두 개가 있는데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루트 0.5만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분의 5의 음의 제곱근 4번. 이것도 원래는 루트 7분의 5하고 마이너스 루트 7분의 5 두 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음수만 선택하면 되죠. 음의 제곱근이 요거 아니고 요거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공통적으로 여기 지금 2번을 제외하고는 제곱근을 질문할 때 양수에 대한 제곱근을 질문하는데 기본적으로 양수에 대한 제곱근은 두 개씩 존재하는데 이게 3번하고 4번처럼 양수만 물어본다든지 음수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왼쪽에 제곱근 나올 때는 그 제곱근은 제곱하기 전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루트라는 기호를 읽을 때 제곱근으로 읽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루트 19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곱근 19는
이제 숫자 뒤에 나오는 제곱근은 제곱하기 전의 값을 구하는 거고. 요렇게. 자, 이제 3번으로 갑시다. 문제 3번. 다음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를 근호를 사용해 나타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거 풀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야 되겠죠?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직각과 마주보는 빗변의 길이, 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짧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였죠.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짧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가장 긴 변인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라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였어요. 여기서 뭐야? 여기서 C가 빗변이었죠.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합이 C제곱이랑 같다라는 게 성립하니까 이제 추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추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B제곱은 C제곱에서 A제곱 뺀 거죠. 이렇게 뺀 거고, 그 다음에 A제곱은 C제곱에서 B제곱 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긴 변을 구할 때만 가장 긴 변인 C, 빗변의 길이의 제곱을 구할 때만 합해주면 되고, 나머지 짧은 변은 항상 가장 긴 변의 길이인 빗변의 길이의 제곱에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을 뺀다 그랬죠. 그러니까 빗변만 덧셈하고 나머지는 뺄셈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1번하고 2번이 전부 뭘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1번하고 2번이 전부 다 가장 긴 변인 빗변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덧셈을 해주면 되겠죠. 제곱의 합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요 길이를 예를 들면 x라고 할까요? 그럼 x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3의 제곱의 합이 x의 제곱이랑 같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1번은 어떻게 된다?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짧은 두 변의 길이 1의 제곱하고 3의 제곱의 합과 같겠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게 x 제곱이 1 더하기 9니까 10이 나오죠. 제곱에서 10 됐다고 했으니까 제곱하기 전의 값인 x는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이 길이는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루트 10만 되겠죠. x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이제 풀어보면 이 빗변의 길이를 x라고 둔다면 결국 뭐야?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짧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죠. 자, 그래서 x의 제곱은 4 더하기 25니까 29가 되겠죠. 자, 그러면 따라서 제곱하기 전의 값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9인데 양수가 돼야 되니까 루트 29만 되겠죠. 왜?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루트 10, 루트 29 나오죠. 자,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14쪽 제곱근에 대한 성질인데 여기 네모칸 한번 볼까요? 제곱근의 성질? 특별한 건 아니고 이제 양수인 경우에 a가 양수인 경우에는 루트 a의 바깥쪽에 전체 제곱했을 때도 a고 마이너스 루트 a의 전체 제곱했을 때도 a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마이너스는 제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이너스의 제곱은 플러스로 바뀌니까 사실은 요 값이랑 요 값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어지죠. 제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게 양수인 경우만 이렇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 제곱하고 루트를 취하면 a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은 결국 이거 그냥 a의 제곱이 되겠죠. 요 값 자체가 여러분이 보기에 요 값 자체가 그냥 a 제곱이랑 같죠. 요거 계산하면. 근데 거기에 루트를 붙여준 거니까 결국 이 값이 a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a가 되겠죠. 양수인 경우에만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전부 다 a가 되네요. 양수인 경우에. 음수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값들이 음수인 경우에는 특히 2번이 음수인 경우에는 반대로 나올 거예요. 여기 a하고 a 나왔다가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a 나옵니다. 이제 양수인 경우에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4번. 자, 4번에 다음 값을 구하시오.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루트는 제곱하기 전이고 얘는 제곱한 거니까 제곱하고 제곱하기 전이 서로 반대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곱근이 있는데 제곱을 했기 때문에 이거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13이 되겠죠. 13.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마이너스가 의미가 있을까요? 제곱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양수로 바뀌죠. 여기만 제곱해주면 되는데 그냥 7분의 8이 되겠죠. 우리가 루트 안에 있는 값들을 계산할 때는 이게 음수인 경우만 조심하면 되고 양수는 그냥 바로 제곱이랑 제곱근이 서로 상쇄돼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제곱했기 때문에 이거 없어지면 그냥 29했죠. 이제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 제곱을 하면 이 마이너스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그냥 이게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그럼 이게 0.5에 제곱해가지고 루트 붙여준 거랑 이거랑 사실 다를 게 없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0.5니까 얘도 0.5가 되겠죠. 0.5.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아까 제곱이랑 루트랑 그냥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요거 없어져서 이게 마이너스 0.5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이 마이너스도 제곱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없어지니까 이게 양수가 돼서 그냥 0.5의 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0.5의 제곱에다가 루트 붙여준 거니까 0.5가 되겠죠. 요거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없어져서 마이너스 0.5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요거 나와서 마이너스 0.5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요거 조심해야 되겠죠. 요거. 자, 그다음에 문제 5번에 다음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시오 그랬죠. 자, 1번에 루트 36이라고 했어요. 루트 36에서 36은 6의 제곱이죠. 그 제곱이랑 루트랑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6이죠. 6.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변화 없이 그대로 생기는 거고 169라는 건 13의 제곱이죠. 13의 제곱. 이렇게.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계산하면은 요 여기하고 요거만 없어지잖아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남아 있고 여기 13만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면 되겠죠. 자, 그다음 이번에 루트 25분의 4죠. 이게 25분의 4가 5분의 2를 제곱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곱이랑 루트랑 반대 가정이니까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5분의 2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는 이 루트랑은 상관없이 계속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0.64는 0.8의 제곱이죠. 0.8을 제곱했죠. 이렇게 제곱했죠. 자, 그래서 이거 둘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0.8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0.8이죠. 이렇게 되겠죠. 계산을 해주면. 자,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15쪽에 지금 문제 6번을 풀 건데 예제부터 한번 볼까요? 예제 뭐 여기 풀이가 나와 있지만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죠. 루트 6의 제곱은 이거 6이죠. 그냥 6. 그죠? 이 마이너스 의미 없죠. 여기 제곱했어요. 없어지니까. 그냥 루트 12의 제곱이니까 12잖아요. 그래서 이게 8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제곱이 이거하고 이거 없어진다고 이게 마이너스 9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9의 제곱은 9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9의 제곱이라고 생각해야지. 9의 제곱에 루트 붙였으니까 9죠. 121은 11의 제곱이니까 이게 11이 되겠죠. 계산하면은 뭐 99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6번.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에요. 이 마이너스 의미 없죠. 이 제곱했으니까 루트 3의 제곱은 3이죠. 3. 그냥 3이야 3. 그 다음에 루트 100. 이 10의 제곱이니까 이 10이죠. 10. 이게 13이 되겠죠. 14.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은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인데 이 마이너스 5의 제곱은 5의 제곱이랑 같죠. 마이너스 5의 가로치고 제곱은 5의 제곱이랑 같은 거죠. 그 루트 5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얘는 5가 되겠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이 제곱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고 루트 15의 제곱은 제곱이랑 루트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1.5죠. 루트 1.5의 제곱이니까 1.5가 되겠죠. 그래서 5에서 1.5 빼면은 이게 3.5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루트 마이너스 9의 제곱이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9의 가로치고 제곱은 사실은 9의 제곱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루트 9의 제곱이니까 그냥 이건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의미 없죠. 여기 제곱에서 없어지니까 없어지고 루트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그냥 3분의 2죠. 3분의 2. 이 계산하면은 약분하면 3이니까 6이 되겠죠. 6. 계산하면.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이 마이너스 의미 없죠. 그래서 2의 제곱에 루트 붙여준 거니까 그냥 2가 되겠죠. 나누기 25분의 9는 5분의 3의 제곱이잖아요. 5분의 3의 제곱에다 루트 취했으니까 5분의 3이죠. 그죠? 자, 나누기니까 곱하기 역수로 바꿔주면 이게 3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가 된다? 3분의 10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밑에 수학 영역 기록이 한번 볼까요? 요거. 자, 수학 영역 기록인데 자, 한번 볼게요. 다음 세 학생에게 주어진 식의 계산 결과가 5가 되도록 하려고 한다. 자, 빈칸에 알맞은 수를 근호를 사용하여 각각 3개 이상 쓰시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결과가 5가 되게. 그래서 루트 2의 전체 제곱에다가 뭘 더해야지 이게 5가 되는지 이 네모 안에 값 마찬가지로 여기 주원이도 이걸 계산했을 때 5가 되게 하는 네모 값, 재현이도 이거 계산했을 때 5가 되게 하는 네모 값을 구해달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루트 2의 제곱은 그냥 이건 2잖아요. 2에다가 뭘 더해야지 5가 될까요? 이게 3이죠. 3. 3이 되게 하는 제곱근의 표현이 여기가 3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3이. 3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죠? 3이 되게 하는 제곱근의 표현의 값은 루트 3 전체의 제곱도 있고 루트 뭐 3의 제곱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겠어요. 루트 이제 안에서 제곱하는 거 외에서 바깥에서 제곱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안에서 제곱하는 거 있으면 마이너스 3의 제곱도 있겠죠. 이런 것들 들어가겠죠. 여기 밖에서 하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는 여기 했으니까 여기 3개가 들어가겠죠. 자, 마찬가지로 주원이는 네모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을 했을 때 5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 계산하면 이게 마이너스 의미없고 5의 제곱이 루트니까 5죠. 그러니까 네모에다가 뭘 빼야지 5가 되는지를 네모 값을 구하라고 했죠. 네모는 10이 되겠죠. 10. 10이 되는 근호를 표현한 값을 적어주면 되겠죠. 이게 뭐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 루트 10의 제곱도 있을 것이고 뭐 마이너스 루트 10의 제곱도 있을 것이고 또는 루트
안에서 제곱이 있을 것이고, 그지? 그다음에 또 루트 마이너스 10 안에서 제곱한 거. 이게 네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어쨌든 이건 다 전부 다 네 개가 다 10을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10을 넣어주면 이거 5가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재현이는 한번 볼게요. 자, 네모에다가 이거 곱해서 5가 된대. 근데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의미 없으니까 루트 7분의 1의 제곱이니까 이게 7분의 1을 곱해서 5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 이 7분의 1을 곱해서 5가 나오려면 이 네모 안에 있는 값은 31이 돼야 돼. 35. 그죠? 35. 35가 되게 하는 값은 뭐가 있을까요? 되게 하는 값 중에 근호로 표현하는 건 뭐야? 루트 35의 제곱. 요거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5의 제곱도 있을 것이고, 또 루트 안에서 35의 제곱도 있을 것이고, 루트 안에서 마이너스 35의 제곱.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16쪽 제곱근의 대수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제곱근의 대수관계는 둘 다 양수일 때는 원래 값이랑 제곱근 붙인 값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곱근 붙인 값이랑 원래 값이랑 대수관계 변화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수관계를 비교하려면 둘 다 제곱근을 붙여져 있는 수로 바꾸든지 아니면 둘 다 제곱근이 없는 수로 바꾸든지 둘 다 동일한 조건으로 바꾼 다음에 대수관계를 비교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자, 7번의 두 수의 대수관계를 비교하세요. 둘 다 제곱근이 있으니까 그냥 큰 수가 큰 수예요. 그래서 그냥 루트 33이 루트 12보다는 크겠죠.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둘 다 제곱근이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죠. 그러면 이게 우리는 3분의 2하고 6분의 5만 비교하면 돼. 제곱근이 불편하면은 그냥 이 제곱한 값이 3분의 2고 6분의 5잖아요. 이거 둘만 비교하면 돼요. 이거 둘만. 둘만 비교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6분의 4니까 이게 오른쪽이 더 크죠. 그럼 당연히 뭐야? 루트를 붙인 값도 6분의 5가 더 크겠죠. 그래서 루트 3분의 2가 루트 6분의 5보다는 작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3번 같은 게 이제 문제인데 한쪽은 루트가 있고 한쪽은 없죠. 그러면 둘 다 루트를 붙여주면 돼요. 루트 15는 4니까 4는 루트로 표현해주면 이게 루트 16이죠. 루트 16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누가 더 커요? 루트 16이 더 크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루트 15하고 4 중에는 4가 더 큰 거예요. 루트 15가 더 작은 게 되겠죠. 자, 이렇게 풀이하면 됩니다. 자, 17쪽 무리수와 실수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17쪽에는 특별히 할 건 없으니까 18쪽으로 갈게요. 자, 18쪽 여기 실수의 분류인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우리 유리수까지 했었죠. 여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었고 이제 무리수를 배우고 이제 실수까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실수까지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무리수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유리수하고 무리수 합쳐서 실수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문제 1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번에 다음 수 중에서 무리수를 모두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 나오는 5개의 숫자 중에 무리수인 걸 찾아봅시다. 자, 먼저 루트 19. 무리수라는 건 근호를 없앨 수 없는 수죠. 근호가 없어지면은 유리수가 될 수 있는데 얘는 근호 없앨 수가 없잖아요. 루트 19는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무리수 맞죠. 자, 그다음에 루트 25는 사실은 5랑 같죠. 그래서 이게 5에서 5 뺀 거랑 같으니까 0입니다. 0. 0이니까 이거는 유리수죠. 유리수니까 무리수가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8분의 11인데 8분의 11은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호 루트를 없앨 수가 없어요. 요거 무리수 맞죠? 그다음에 7 더하기 루트 30. 이게 7은 유리수고 무리수인데 유리수랑 무리수랑 더하면은 결과물은 무리수가 됩니다. 왜냐면 이 루트 근호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7 플러스 루트 3은 이 자체로 벌써 계산이 다 된 거죠. 그죠? 요거 유리수고, 요거 무리수고, 그 다음에 루트 0.49는 0.49가 0.7의 제곱이죠. 요게 사실은 0.7의 제곱인데 여기에 루트를 붙였으니 얘는 사실 0.7이랑 같죠. 이게 루트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유리수가 되겠죠. 그래서 무리수인 건 이렇게 루트 19 마이너스 루트 8분의 11 7 플러스 루트 30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렇게 유리수랑 무리수랑 연산을 한 숫자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덧셈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어떻게 되죠?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유리수가 되죠. 이 덧셈 대신에 뺄셈으로 바꿔도 결과는 똑같아요. 유리수끼리 덧셈하거나 뺄셈하면 유리수가 됩니다. 뺄셈을 생략하고 덧셈으로만 대표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이 유리수랑 무리수가 서로 합쳐져서 계산이 안 돼요. 이대로 계산이 끝난 거기 때문에 얘는 확실하게 무리수가 됩니다. 무리수. 그 다음에 유리수끼리 유리수 무리수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무리수끼리 덧셈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리수끼리 덧셈하는 경우는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 무리수가 될 수도 있어요. 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요건 어떤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무리수끼리 덧셈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그냥 요거 자체로 그냥 계산이 된 거기 때문에 요거 지금 요거는 무리수죠. 근데 예를 들면은 루트 2 하고 다른 무리수인데 다른 무리수 뭘 더할 거냐면 마이너스 루트 2를 더할 거야.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얘는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됩니까? 유리수가 되죠. 그래서 인제 무리수끼리 이렇게 덧셈을 하는 경우는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 무리수가 될 수도 있어요, 덧셈하는 경우에. 자, 그다음에 이제 곱하기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 곱셈하고 나눗셈. 그래서 우리 유리수끼리 곱하기 하면은 당연히 유리수가 되겠죠. 요거는 당연한 거겠죠. 자, 그다음에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를 하면 요거는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 무리수가 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어떤 경우겠어요, 요거는?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유리수가 여러 가지 유리수 중에 유리수가 0인 경우 있죠. 그래서 0하고 예를 들면 0하고 루트 2하고 곱하면은 0이 되죠. 그죠? 유리수랑 무리수랑 곱해서 유리수가 나오는 경우잖아요. 요거 유리수. 유리수잖아요. 그죠? 근데 유리수랑 무리수랑 곱해서 무리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0을 제외한 유리수를 0을 제외한 숫자를 선택한다면 예를 들면 뭐 3 곱하기 루트 2를 한다면 얘는 3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요거럴 때는 또 무리수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유리수랑 무리수랑 곱하면 유리수일 때도 있고 무리수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리수끼리 곱하는 것. 무리수끼리 곱하는 것도 유리수이거나 무리수일 수 있어요. 요거.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요 무리수끼리 곱해서 유리수 나오는 건 똑같은 거 곱하는 거 있지. 루트 3 곱하기 뭐 예를 들면 루트 3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리수끼리 곱하니까 3이 나왔죠. 요거는 어떻게 된다? 요거는 유리수죠. 무리수끼리 곱해서 유리수가 나오는 경우. 그다음에 무리수끼리인데 루트 3이랑 루트 2랑 곱하면 루트 6이죠. 무리수끼리 곱해서 인제 무리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 요런 식으로 해서 유리수끼리, 무리수끼리,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덧셈하고 곱셈해서 결과물이 어떤 수가 나오는지 확인했어요. 뺄셈은 덧셈하는 연산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나눗셈 같은 경우는 곱셈이랑 나눗셈은 사실은 다른 계산이라고 볼 필요는 없죠. 나눗셈이 역수의 곱셈이니까 나눗셈도 곱하기랑 똑같은 원리로 요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기억하면 좋겠죠. 자, 이제 열린 그 밑에 열린 문제 2 번을 한번 볼까요? 자, 열린 문제 이번에 뭐냐면 카메라 렌즈를 둘러싸고 있는 원통 모양의 겉면에 쓰여 있는 값을 조리개 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제 여기 있는 요 값 여기 있는 카메라에 보면은 여기에 이게 숫자들이 있는데 이게 돌리면은 이게 배율을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숫자들이 있는데 이 숫자들이 순서대로 인제 왼쪽부터 보면은 1.4, 2, 2.84, 5.6, 8, 11, 16, 22 요런 식으로 인제 숫자들이 나온다는 건데 이 숫자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인제 보통 보편적으로 루트 2는 1.414 점점점에서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데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근사값으로 생각한다면 뭐 1.4라고 하면 되겠죠. 약간 근사값으로. 그 뭐 루트 3은 1.732 점점점인데 이것도 뭐 근사값으로 1.7이라고 해도 되고 1.732까지 근사값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보통은 셋째 자리까지 보통 씁니다, 근사값을. 그래서 근데 뭐 여기서는 뭐 1.7이라고 근사값을 줘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예요.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루트 2를 1.4라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근사값으로 이렇게 어림값으로 쓴다면 여기 있는 값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1.4를 루트 2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1.4가 처음에 루트 2죠. 1.4니까 이게 1.4는 루트 2죠. 그다음에 2는 루트 2를 두 번 곱한 거잖아. 여기에서 여기 가면서 또 루트 2를 두 번 곱한 거니까 이게 2죠. 그다음에 2에서 2.8이 됐다는 거는 1.4배를 했다는 거죠. 1.4배를 했다는 게 루트 2를 곱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2 루트 2가 된단 말이야. 이 루트로 바꾸면. 그다음에 4는 4죠. 그다음에 5.6은 4에다가 1.4를 곱한 거죠. 그래서 이게 4 루트 2가 된다라는 거랑 똑같죠. 왜냐면 4에다가 1.6을 곱했으니까 1.4를 곱했으니까 1.4가 아까 루트 2라고 생각한다면 4 루트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면 이 값들은 순서대로 루트 2배를 한 거랑 똑같겠죠. 인제 이 카메라에 있는 어림값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1.4부터 1.4가 아까 루트 2라 그랬죠. 루트 2부터 시작해서 루트 2배씩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하면서. 루트 2배씩. 커진다 뭐 이런 뜻인데 뭐 이런 게 적용된 예를 무리수가 적용된 예를 찾으라고 했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인제 보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A4 용지예요. A4 용지 또는 뭐 A3 용지 요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4 용지 우리 보통 인제 프린트물 같은 거 받으면 보통 다 A4로 나오죠. A4. 이게 A4인데 A4는 이 긴 변하고 짧은 변 있죠. 짧은 변하고 긴 변의 비율이 1대 루트 2입니다. 1대 루트 2. 짧은 변하고 긴 변이. 여기 나타내면 짧은 변하고 긴 변의 길이 비율이 1대 루트 2예요. 요 A4 용지는.
근데 이거 A4 용지 두 개를 이렇게 합쳐 놓잖아요. 이거 합쳐서 만든 이 크기 이만한 종이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A3 용지라고. A3. 얘가 A4고 A4 두 개가 합쳐진 게 A3 용지예요. 여러분들 B4 말고 A3 용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보는데 시험지가 보통 B4로 돼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큰 종이가 있어요. 요거는 A4를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럼 두 개를 합친다 그러면 여기가 길이가 1이고 여기가 아까 루트 2라 그랬죠. 그럼 여기 1이고 여기 1이니까 이게 긴 변이고 이게 짧은 변이 되겠죠. 두 개를 합치면. 그럼 짧은 변은 루트 2고 긴 변은 2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A4 용지는 요렇게 되고 A3 용지는 똑같이 짧은 변이랑 긴 변을 비교하면 A3 용지는 짧은 변은 루트 2고 긴 변은 2죠. 근데 이게 루트 2대 2인데 이거 루트 2로 약분하면 얘도 1대 2가 되잖아. 1대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왜냐면 2는 루트 2를 두 번 곱한 거니까 루트 2 약분을 해주면 1대 루트 2가 되니까 결국엔 뭐냐면 A4 용지하고 A3 용지는 짧은 변하고 긴 변이 순서대로 루트 2배 차이 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비율이 루트 2배 차이 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렇게 루트 2배 차이 나는 거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많습니다. 특히 이제 황금 비율 관련해 가지고 루트 2의 값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지금 여기서는 설명할 수는 없고 관심 있는 사람은 황금 비율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1대 루트 2가 됩니다. 짧은 변하고 긴 변의 비율이.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19쪽은 풀 문제가 없으니까 바로 20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20쪽 우리 무리수 수직선이 나타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3번 한번 봅시다. 자, 가로 세로가 1인 모는 종이 위에 수직선을 그린 것이다. 루트 5와 마이너스 루트 5에 대응하는 점을 각각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시오. 그래서 이제 루트 5하고 마이너스 루트 5를 나타내는데 우린 추가로 요 1 플러스 루트 5, 1 마이너스 루트 5,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2 마이너스 루트 5, 뭐 마이너스 2 플러스로 요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나타내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이제 이미 배웠지만 정리를 해야 될 게 루트 2를 나타내려면 가로 세로가 1인 정사각형 이거 하나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기 1이고 여기 1이면 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기에 루트 2죠. 여기 루트 2잖아요. 그죠? 루트 2를 컴퍼스로 이렇게 그려 갖고 루트 2가 반지름인 원의 일부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려 갖고 여기다 만나는 요 지점. 요 지점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2였죠. 루트 2를 그리려면 정사각형 하나가 필요하고 루트 5를 그리려면 정사각형 두 개를 그려야 돼. 이 두 개에 대해서 요 가로하고 세로인데 두 칸이니까 여기 2죠. 여기 1이니까 2하고 1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 대각선이 루트 5가 되겠죠. 루트 5. 여기가 루트 5가 되겠죠. 그죠? 그죠? 요 루트 5 요거 컴퍼스를 가지고 이렇게 그려서 내리면 내리면 여기 1이니까 여기 요 지점이 루트 5가 됩니다. 여기 루트 2, 여기 루트 5. 그지? 그다음에 루트 10은 세 칸이 필요한 거야. 여기가 세 칸이니까 여기 3이고 여기 1이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기 루트 10이 되겠죠. 이 루트 10. 그죠? 컴퍼스 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 만나는 지점, 요 지점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10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각각의 무리수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이 정사각형이 필요하다 몇 개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5가 그려지려면 정사각형 두 개가 필요한 두 칸이 필요한 거야. 이게 지금 가로로 두 칸 쌓아도 되지만 세로로 두 칸 해도 돼요. 세로로 두 칸 해도 요 길이도 루트 5가 되겠죠. 요 루트 5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루트 5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루트 5는 지금 여기 보니까 원점에서부터 이게 루트 5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루트 5는 원점에서부터 두 칸이 필요하다. 두 칸. 두 칸이죠. 그럼 여기 2고 1이니까 요 대각선이 루트 5가 되겠죠. 이 루트 5. 그럼 이거 가지고 컴퍼스 가지고 그리면 여기 있는 요 지점. 요 지점이 수직선에서 여기가 루트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5는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겠지. 두 칸이 필요한 거야. 두 칸에 대한 대각선이 이게 루트 5죠. 컴퍼스 가지고 이렇게 뭐 그린다면 요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는 요 지점이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5.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5는 먼저 1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 시작점이 1인 거야. 그래서 여기 1에서 시작해서 루트 5만큼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플러스면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1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루트 5만큼 가야 되니까 1에서부터 두 칸이 필요한 거지. 두 칸. 여기 있는 여기 루트 5지. 여기다 딱 그리면 이 길이가 루트 5니까 이 길이가 루트 5죠. 근데 여기 1이니까 1만큼 간 다음에 루트 5만큼 갔으니까 여기가 뭐야? 1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5는 1에서 왼쪽으로 루트 5만큼 가야 되니까 1에서 왼쪽으로. 그럼 루트 5면은 여기 있는 요거죠. 요 두 칸. 여기하고 여기 두 칸이죠. 요게 루트 5죠.
여기 왼쪽으로 해서 컴퍼스 가지고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 있는 요 지점이 시작은 1 인데 왼쪽으로 갔으니까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요렇게. 자 그다음에 자 인제 그다음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는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얘는 시작이 마이너스 1 에서 시작해 여기서 시작해서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그다음에 루트 5니까 마이너스 1 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5니까 2 칸이죠. 이게 마이너스 1 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제 요거지. 여기하고 여기 필요한 거지. 요렇게 선 긋고 요게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컴퍼스 가지고 내리면 여기 있는 요 지점. 요 지점이 마이너스 1 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5만큼 갔죠. 요거죠, 요거. 요거. 그래서 여기가 뭐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는 마이너스 1 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루트 5만큼 갔죠. 그래서 왼쪽으로 루트 5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1 에서 왼쪽이니까 여기 왼쪽에 2 칸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길이. 요 길이가 루트 5인데 마이너스를 왼쪽으로 루트 5만큼이니까 요렇게 컴퍼스 내리면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여기는 여기. 그다음에 인제 2 마이너스 루트 5랑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는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2 마이너스 루트 5는 2 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2 에서 왼쪽으로 루트 5니까는 2 칸 필요하죠, 2 칸. 그 2 에서 왼쪽으로니까 여기는 요거죠. 요 2 개죠. 그래서 여기서 선 딱 그으면은 여기 선 그으면은 여기가 이만큼이 루트 5인데 왼쪽으로 2 에서 왼쪽으로 루트 5니까 요렇게 컴퍼스 내리면은 요 지점이 뭐다? 2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 그죠? 좀 복잡한가요? 그다음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는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해서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해서 루트 5만큼이니까 여기 있는 2 칸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선 그으면 여기다가 선 이렇게 딱 그으면은 마이너스 2에서 요렇게 오른쪽으로 루트 5만큼이니까 요렇게 컴퍼스 내리면 되겠죠. 여기 요 지점. 요 지점이 뭐다?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요렇게 인제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루트 5는 시작이 0이에요. 0 플러스 루트예요. 0 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루트 5만큼이야. 0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5는 0 에서부터 왼쪽으로 루트 5만큼 간 거고 그다음에 1 플러스 루트 5는 1 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루트 5만큼 1 마이너스 루트 5는 1 에서 왼쪽으로 루트 5만큼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런 식으로 예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21쪽 여기 문제 4번을 한번 볼게요. 자 대소관계 비교하라고 했죠? 루트 3 플러스 4하고 5하고 비교했대. 그러면 결국 루트 3 플러스 4에서 그냥 5를 빼면 돼요. 5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계산하면? 요거 계산하면은 루트 3 마이너스 1이죠. 예. 이게 루트 3이 1보다 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이게 0보다 클 거 아니야. 0보다 크다니까 이게 왼쪽이 큰 거지, 왼쪽이. 0보다 크니까 결국엔 뭐가 크다? 루트 3 플러스 4가 5보다 크다는 거지. 이거 루트 3 플러스 4에서 5를 뺐는데 0보다 크다는 말은 루트 3 플러스 4가 크다는 거죠. 예, 왼쪽이 큰 거예요. 자, 그다음에 2번에 1 마이너스 루트 11이랑 마이너스 2랑 비교해. 똑같아요. 1 마이너스 루트 11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돼요. 요거를 빼면 돼요. 자, 빼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니까 1 플러스 2가 되니까 3이죠, 3. 그래서 이게 3 마이너스 루트 11이 되는데 3은 루트 9죠. 루트 9에서 루트 11 빼면 0보다 작을 거잖아요. 이게 작죠. 0보다 작죠. 결론은 뭐야? 이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거 뺐더니 0보다 작다는 말은 오른쪽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 마이너스 루트 11보다는 마이너스 2가 크다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 밑에 수학 영역 기르기는 여러분들 각자 해보는 걸로 하고 자 오늘 21쪽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